(6월 27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크립토 모닝 소피고요. 자, 6월의 마지막 일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시장 일제히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록불 다시 한번 켜지고 있는 아침인데요. 코인마켓캡 통해 확인해 보시면 자,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10위권 안에 있는 디지털 자산들 모두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간으로는 여전히 8에서 15%, 17% 정도의 하락세에 나와주고 있습니다. 폴카다 같은 경우는 30%가량 떨어지고 있고요. 자, 반등 나오는 가운데 자, 이 반등의 규모가 주간 하락세를 뒤집을 만큼 크지는 않은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업비트에서도요. 비트코인 반등을 하고 있긴 한데요. 반등폭이 크지 않습니다. 3,782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업비트에서 같은 경우는 일부 알트코인들 상승하고 있지만요. 여전히 내리는 종목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현재 도지코인 보합권을 오가고 있고, 리플 살짝 오르고 있네요. 이더리움 클래식은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시장 분위기를 좀 살펴봤고요. 시장을 좀 정리하는 기사 한번 볼게요. 일단은 비트코인이 주말에도 소폭 하락을 하고 또 반등을 살짝 하면서 변동성 있는 장세가 연출되고 있고, 월간으로 굉장히 변동성 있는 장세라는 건 어제도 한번 확인을 하셨는데요. 자, 차트를 한번 다시 보면요. 한 달 차트입니다. 자, 이렇게 한 달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움직임 보실 수가 있죠. 자, 많이 떨어졌다가 오르고 또 내렸다가 오르고, 자, 그런 상황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원인을 여러 번 짚어드렸습니다만 일단은 여러 개가 있죠. 먼저 중국입니다. 중국 참여자들, 중국에서 지금 채굴도 막고 있고 뭐 SNS도 막아버리고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3만 달러하고 4만 달러 선에서 갈 길을 잃고 계속 헤매고 있죠. 그레이스케일 언라킹도 문제입니다. 이 스케줄 제가 한 두세 번 짚어드렸지만요. 실제로 시장에서 그레이스케일 언라킹이 많은 매도 압력을 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신규 투자자들, 디지털 자산 시장에 신규로 들어온 분들이 단기로 차익 실현을 하고 그리고 나가는 거죠. 그런 경우도 많고, 그리고 그들이 뭐 다 이득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다 어쨌든 하락을 할 때 손실이 날 텐데요. 뭐 투자 금액에 따라 손실이 다르겠지만 이런 부정적인 변동성을 견디기에는 이 신규 투자자들은 좀 힘들다. 그런 면에서의 또 매도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지금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는 테이퍼링도 문제죠. 월가에서 계속해서 뭐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데 경고가 나오고 있고, 또 노동시장이 만약 조금 개선이 된다면 연준이 언제든 테이퍼링에 나설 수 있고 이자율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도 지금 상존하는 상황에서 중국 리스크 이런 것들이 나오는 바람에 시장 분위기가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테이퍼링이 나온다면 당연히 디지털 자산 시장 같은 경우는 주식 시장과 마찬가지로 위험 자산입니다. 그래서 올여름 핵심 리스크는 바로 인플레이션 압력일 것이다. 자, 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단기적인 관점은 이런데, 기관들은 계속해서 디지털 자산에 뛰어들고 있고, 이 엘맥스라는 디지털 거래소, 자산 거래소의 거래량을 보면요. 기관들이 많이 여기서 거래를 한다고 하는데 거래량이 이렇게 쭉 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77개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70%의 그 투자자들, 그러니까 펀드나 은행에서 일하는 그런 분들이 앞으로 3년간 더 많이 이 기관들의 거래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여전히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국에서 많이 채굴을 하잖아요. 근데 중국 채굴자들이 폐쇄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비트코인 채굴의 이익은 점점 떨어지면서 지난 몇 달간 해시레이트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이 해시레이트 예측을 보면요. 점점 더 7월 말까지는 떨어지는 구조로 104에서 85까지 떨어지는 구조로 갈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고요.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이 몇 달간 가스비에 좀 시달렸죠. 뭐 지금은 나아졌다고 하는데 폴리곤 같은 다른 프로젝트들이
열심히 고군분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오페라라는 이 웹브라우저가 셀로라는 디지털 자산, 셀로를 그 웹브라우저 안에 통합을 했다.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을 코인데스크가 한번 정리를 한 거를 가져와 봤고요. 자, 두 번째 뉴스는 한 가지 예측,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전망이 나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셀시우스 CEO가 비트코인이 16만 달러에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비트코인 마이애미 행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살짝 한 거라서 시차가 좀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가져와 봤는데, 왜냐면 예전에는 뭐 비트코인이 1억 간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았을 때 아무도 안 믿었거든요. 하지만 비트코인이 최근에 이렇게 하락세로 전환하기 전에 7천만 원, 8천만 원 가면서 정말 1억에 가까웠던 때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16만 달러 간다는 말을 영 그냥 무시하거나 또 귀담아 듣지 않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자, 멘트 몇 가지 딴 것만 볼게요. 지금의 하락에 대한 이유, 우리가 너무 빨리 너무 높이 올라가면 당연히 조정은 있을 수밖에 없다. 나는 3월과 2월에도 우리가 하락을 볼 것이다, 시장 하락할 것이다, 조정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때 내가 예측했던 돈이 3만 달러다. 비트코인은 스프링 같다. 우리가 너무 느리고 놓으면 더 빨리 축소된다. 자,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탐욕적이 됐기 때문에 이거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앨런 머스크에 대해서는 좀 비판을 했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비트코인 생태계를 오히려 교란시킨다는 것이죠.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리고 셀시우스조차도 최근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그 사업 기반을 옮길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 영국 정부의 모호함, 불확실함 때문에, 규제의 불확실성 때문에 미국으로 옮기기로 했다. 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도 뭐 그다지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ETF 승인도 안 되고 조금은 규제 쪽으로 기울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미국으로 옮긴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연준 총재 입에서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테더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자,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세가 기하급수적이다. 이거는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가 주목해봐야 한다라는 말을, 이거를 보스턴 연준 총재 에릭 로젠그렌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프레젠테이션 제목이 금융 안정성이었는데, 테더가 금융 안정에 좋은 영향이 아니라 나쁜 영향,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런 발표를 했다고 해요. 금융시장을 파괴할 수 있는 한 가지 요인이다라고 봤는데,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하면서 전 세계 뮤추얼 펀드에 돌아가고 있는 돈의 20%를 테더가 차지하고 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스턴 페드는 봤습니다. 이 너무 빨리 성장을 하니까 우리가 이걸 따라잡을 규제가 필요할 텐데, 이 테더를 따라잡을 규제가 아직은 부재하다는, 자, 그런 주장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주장이 나오긴 했지만, 예전보다는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를 꼭 할 거다, 굉장히 나이브하게 얘기를 했던 그런 과거와 달리 약간은 더 누그러진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거 테더를 그래서 강력하게 규제를 할 생각이냐라고 물었을 때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어쨌든 금융시장에서 테더를 굉장히 유익 있게 보고 있다는 점, 자, 추가적인 규제가 강력하진 않지만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과연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할 것인지, 그것 또한 관심사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뉴스 살펴봤고요. 주요 일정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일요일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